자, 타당성을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나중에 10월 달부터 이제 SPS 통계 패키지를 여러분 같이 수업할 텐데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메뉴에서 분석이라는 것에서 차원 축소 이거 맞거든요. 차원 축소가 뭐죠? 차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을 때 변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범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컨셉 그 범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10개든 7개 되면 그 설문 문항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면서 차원이 5차원에서 4차원 줄 수 있고 또 그 차원 내에서도 문항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을 축소를 하면 이제 그 요인, 그 몇 개 요인으로 묶여져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통계 패키지의 메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분석 누르고 차원 축소 부르고 요인 분석 클릭하면 내 데이터들을 요인 분석하는 그 창에다가 다 끌어다 모으고 몇 가지 이제 조건 입력하면은 바로 그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이 서로 간의 상관관계 높은 것끼리 이렇게 모여져요. 그럼 높은 것끼리 한 이제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변수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들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만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인 분석은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만족도다 그러면 아까 세 가지 문항을 대표적인 거 말씀드렸거든요. 이 만족도하고 세 가지 문항, 그러니까 재구매, 지속구매, 추천 이거는 이 세 가지 서로가 하고 이 만족도하고 아주 상관관계가 높으면 결국 이 세 가지의 측정값이 평균이 만족도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서비스 품질, 뭐 시스템 품질 그것도 만족도라고 넣는다면 사실은 이게 갈려요. 왜? 이제 만족도와 추천 의도, 그다음에 재사용 의도, 그리고 지속 구매 의도, 뭐 서비스 품질, 시스템 품질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 5개하고 만족도하고 같이 차원 축소해서 요인 분석을 하면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 것은 만족도하고 앞에 말한 세 가지는 상관관계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 개수가 높게 나오는데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은 다 이렇게 둘이만 상관관계 높고 이 나머지 앞에 세 개에는 상관계수가 낮게 나와요. 그러면 뭐죠? 이 5문항은 2개의 요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타당도라는 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변수값을 알기 위해서 축충도구 설문문항을 만들었는데 그 설문문항들이 바로 내가 알고자 하는 변수를 적절하게 잘 측정하는가 그거는 이 설문문항과 내가 하고자 하는 문항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관관계끼리 높여졌을 때 항상 한 요인으로 우리가 이제 추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SPS에서 타당성 확인 위해서 실시하는 요인 분석을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직 이론상 체계화되지 않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탐색을 할 목적으로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하고요. 확인적 요인 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이제 이미 다 어떤 그 이론화된 그 어떤 설문 문항들인데 그것을 한번 가설 형식으로 다시 한번 모형화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SPSS하고 에이모스에서 이걸 이제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듣고 흐른다 기억할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용어도 어렵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지만 계속 들으면 한 3번만 들으면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하려고 그러고요. 이거를 또 한꺼번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머리가 복잡해서 정말 그 어떤 뼈대를 아는데 여러분들이 또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듬성듬성 뼈대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조금 더 채워낼 거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이런 그 추석 지나서 실습할 때 다시 앞부분의 내용들을 엑기스만 가지고 제가 또 요약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간다 해도 여러분들 용기 내서 계속 들으세요. 잊어버려도 되고 몰라도 돼요. 한 3번, 4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요인 분석이란 뭐냐면은
그 설문 문항이 그 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묶어주는 거거든요. 그 변수하고 설문 문항이 같은 상관관계겠다 이렇게 묶어주는 건데, 그래야 이 변수의 이 설문 문항이 맞다 해서 이 설문 문항의 평균값이 이 변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변수는 어떤 척도이어야 되냐면은 등간 척도, 비율 척도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문 문항을 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왜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하려면 척도가 등간 비율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도 못하는 건 아니죠. 나중에 그 1과 1을 일부러 점수화 줘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일단은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에서 측정된다는 것. 타당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는 100개 이상, 뭐 물론 다 100개 이상이 되고요. 관측 치수 있죠. 그러니까 설문 문항은 내가 변수가 5개다 그러면은 50개는 돼야 돼요. 설문 문항이. 변수가 3개다면은 30개 이상이 되는데 적어도 5배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변수들이 묶이면 하나로 묶이거나 아니면은 잘못됐을 경우에는 다 제거해야 되면은 설문 문항으로 통계 분석할 값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항 수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왜? 우리가 5개의 변수를 하려고 했더니 3개로 변수가 좁혀지고, 그죠? 50개가 막 이렇게 좁혀지면서 어떤 거는 제거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항들이 좀 충분해야 된다. 내가 변수가 3개다 그러면은 30개 문항은 아니래도 한 20개 문항 정도, 그죠? 설문 문항 20개를 가지고 요인 분석 다 돌리면 얘네들이 상관관계끼리 높은 것끼리 이렇게 묶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10배 이상이 바람직하다. 그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끼리 묶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묶여갖고 그 상관관계 지수가 0.4 이하면 부적절하므로 그때는 이제 묶이는 것에 그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묶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를 5개 넣었어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아이젠밸류 1값이라고 했는데요. 그 묶인 값이 있잖아요. 요인의 그 아이젠밸류라고 해서 이제 요인 적재값인데 각각 그 묶인 것들끼리 값들이 있어요. 설명력 값들이 1 이상을 갖는 수만큼만 딱 요인을 갖는 거예요. 내가 5개 요인을 추출하려고 했더니 3개만 1 이상이고 나머지가 1 이하다 그러면 그거는 2개는 버리고 3개로 여러분들 요인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변수 5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네. 3개 변수밖에 안 되고 5개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문항들이 3개 안으로 같은 요인을 묶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처음에 그 문헌 연구하고 그 문헌 연구에서 추출된 설문 문항 척도들이 조금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행 연구가 잘 돼야지만 내가 생각했던 변수들이 날아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인 그 적재값, 제곱한 적재값이 1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계 패키지를 그 돌리면 결과값이 나오는데 적재량 추출이 요인 적재값이죠. 이 적재량이죠. 1 이상인 거예요. 그죠? 1 이상, 이걸 봐야 돼. 1 이상, 1 이상.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15개의 요인일 줄 알았더니 요인은 5개로. 적재량이,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죠. 문항이 지금 15 문항, 요인이, 15 요인으로 할 수가 있는데 15개 각각 한 요인으로 잡아 놓은 거지만 이것은 5개 요인으로 방인다. 5개 변수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전된 제곱의 적재량도 지금 이게 다 1 이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5개 요인으로 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인 1을 뭘로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족도가 될 수 있고 제품의 서비스 품질이 되고 이미지도 될 수 있고 막 이런데요. 그 요인 안에 이 요인 안에 설문 문항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개 요인인데 이 1 요인에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문항 문제 13, 14, 15가 밀접하게 서로 연관돼 있어요. 근데 이 요인 적재값이 0.6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0.6
이상끼리 묶였는데 여기 0.6이 하나도 안 보이죠. 아, 이 요인에 이렇게 묶이네. 이 요인에 0.6인 걸 봤더니 요거 2번, 3번, 1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2번의 변수값은 2번, 3번, 1번. 그죠? 이 요인의 설문 문항은 2번, 3번, 1번이 응답의 값이 이 대표하는 변수값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요인을 봤더니 0.6 이상, 요인 0.6 이상 보니까 다 보니까 0.6이 3개가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문항, 11번 문항, 12번 문항이 요인 3을 측정하는 설문 문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 설문 문항의 값의 평균값이 얘 3요인의 변수값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번 요인도 이렇게 3개로 나눠지고 5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요인 행렬이 그림이 예쁘게 나온 거, 그리고 내가 애초에 5개의 문항에 대해서 5개의 변수에 대해서 설문지를 다 15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참 예쁘게 3개씩 3개씩 이렇게 묶여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행 연구가 잘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합도도 유의확률 0.001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고 이제 서로 개별적이다라는 이제 가설의 기무가설로 이제 이것은 상관관계 깊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기각돼서 이제 이렇게 상관관계가 서로 깊게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 적재값. 그죠? 이것은 각 해당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이제 말한다. 그죠? 상관계수 관계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0으로 하면, 상관관계 0이면은 그 뭐죠?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인 간의 이런 상관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돌려가지고 그 상관관계 이것이 기각이 되면 이제 상관관계가 서로 있는 거죠. 없다는 것이 기각이 되면. 그래서 여기서 상관관계, 직각 행렬이라 해서 이걸 계속 돌린다는 거 상관관계를 0으로 가정해 놓고 0인 것이 기각이 되므로 이것들이 이제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요인 행렬 값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들을 적합도 검증 여기 나오죠. 변수들을 서로 나누어 놓은 것이 적합한 건지, 그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 적합한 건지. 변수 나눠놨잖아. 1요인, 2요인. 그 적합도 검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적합도 검증에서 이것이 똑같아요. 아까 상관관계가 없다. 서로 나누는 것이, 적합한 것에 대한 유의확률이 이제 0.01 수준에서, 예, 기무가설이 기각돼서, 그죠? 이거 5가지 구분.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이제 그 뭐죠?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건데 이제 그것이 기각되면서 5가지 구분에 적합하다는 것을 각 이렇게 요걸로 적합도 검증으로 5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적합도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SPSS에서 요인 분석할 때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요인 분석을 하면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KMO하고 버틀렛의 검증 그랬는데 이제 KMO는 그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아까 적합도인데요. 이게 5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 건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0.768인데 이게 0.768 6.7 이상이면은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 설명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명력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KMO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 설명도고 버틀레트 검증이라는 것은 모형의 적합성. 아까 상관관계에서 상관관계 없다라는 기문가설이 기각이 되고 그러면서 상관관계 있다라는 가설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에서도 A는 X, Y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서로 관련성 있는 그 모형이 적합하다 판단하는 것이 버틀렛 검증입니다. 버틀렛 검증. 유의 확률이 0.000 하면 이제 기각률 안에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인 분석할 때 케이모와 버틀레트 검증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 타당도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과제는 지금 오늘 타당도를 이런 걸 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제가 조금 있다가 타당도 분석할 때 이제 통계 패키지 화면들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그 패키지를 열고 메뉴에서 하나씩 하다 보면 처음에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표를 보고 결과표를 보고 이게 어떤 의미다 하면은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예제를 주고서 그 예제에 어떤 데이터들을 그 패키지의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하게 되면 한 3번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나 모른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도 이거를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논문에서 제가 직접 패키지를 돌리고 통계 패키지를 돌리고 표 보고 다른 논문 쓴 거 어떻게 기술했는지 보고 이런 비교 대조하면서 이제 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첫 술에 이걸 다 용어부터 지금 우리가 수학 능력, 뭐 통계 능력도 배우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일단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에 타당성 분석과 신뢰 분석을 해야 된다.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은 서로 간에 이제 내적 일관성, 그다음에 내용 타당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상관관계, 서로가 얼마나 그 변수와 질문 문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은 타당도이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그 사람들이 바꿔도 또 여러 번을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되는 건가? 그 신뢰성인 거잖아요. 자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다. 그리고 크롬바 알파 값으로 신뢰도를 측정하고 이걸 통계 패키지 돌리면 다 나오는 거고요. 타당도도 통계 패키지 돌리면 아까처럼 요인 적재 값으로서 1 요인 적재량의 1 이상으로 하면은 5개 요인 나오고 그 5개 요인에 묶여질 설문 문항들이 다 그룹돼서 나와요. 아까처럼 그냥 바로 나와요.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그거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치 가지고 변수값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향 요인 분석, 뭐 아노바 이런 거 다 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검증 과정이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분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과제는 표본 추출 방법 아까 크게 2가지 가 있었고 확률 표본에 4가지가 있었고 비확률 표본에 3가지가 있었고요. 또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하는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또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당성과 그 신뢰성을 이제 검증하는 그 요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 패키지에서 이제 통계 스킬이죠. 방법론을 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